예, 계속해서 일중일체 다중일이요 일중일체 다중일이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려시라. 이 마음의 작용을 앞에서 총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거를 다시 시간과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그 마음의 작용의 모습을 묘사해 가고 있습니다. 일미진중 하나의 티끌 속에 일미진중이죠. 미진이라는 건 티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함시방이라 시방이 머금어져 있고, 시방은 공간을 얘기하죠. 10가지 방향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시방세계로 얘기하죠. 동서남북 사방과 그 사이의 간방, 동남방 이런 식으로 간방, 4개의 간방 합치면 8방이 되죠. 거기에 위아래 상하를 합쳐서 10가지 방향의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방은 모든 공간을 표현해요.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이 머금어져 있고 일체진중 영려시라. 일체의 티끌 속에, 모든 티끌 속에 영려시라. 또한 이와 같도다. 하나의 티끌, 이 티끌은요, 이 삼라만성 속에 이 수많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 세계는. 그 수많은 세계 속에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존재 속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과 같아요? 티끌과 같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봤을 땐 나라는 존재는 수많은 존재 속에 있는 하나의, 마치 비유하자면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내가 몸담고 살고 있는 이 세계의 거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하나의 티끌 속에 무엇이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모든 공간이 다 머금어져 있다는 거예요. 머금어져 있다. 머금을 함자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과 같은 거예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머금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의식 안에 내가 있는 모든 공간이 들어와 있어요. 일체의 진중 영려시라. 일체의 티끌 속에 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의식 안에는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여기 일체의 티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얘기와 마찬가지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티끌이라고 비유된 모든 존재들, 그 모든 존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체의 티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의 정신세계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상대하고 있는 식을 가진 존재들, 그 지능의 차이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식을 가진 존재들은 다 시간을 지각하고 공간을 지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연의 원리, 이치는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체의 티끌 속에 또한 이와 같다. 이건 이제 이 두 기절은 공간이라는 측면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다음엔 시간적인 언급을 합니다. 무량원겁 즉일념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무량원겁, 이 겁이라는 말이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겁이냐? 무량원겁이라는 겁니다. 무량이라는 말은 뭐예요? 헤아릴 수 없는 이런 말이죠. 원자는 멀다라는 얘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먼 시간. 이게 횡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지만 종적으로도 너무 멀어요. 그 끝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는 시간을 언급하지만
그 과거라는 시간의 기원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한도 끝도 없는 너무 먼 상태이기 때문에. 미래 역시도, 미래라는 시간 역시도 그 끝을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먼 시간이 겁이 즉일념이라 곧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일념, 한 생각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염과 사의 차이, 생각할 사자죠. 생각념자입니다. 염과 사의 차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염은 하나의 점으로서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생각할 사는 선이라는 측면으로 묘사를 할 수 하는 것이라고. 염이라는 생각은 찰나적인, 지금 일어나는 순간의 찰나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한다면 사유는 쭉 이어지는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사진과 동영상의 관계가 그렇죠. 사진은 한 컷이에요. 그 한 컷을 연속적으로 계속 찍어대 가지고 사진을 쭉 움직여버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동영상이 되는 겁니다. 염의 연속이 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내가 일으키는 이 한 컷과 같은 생각, 일념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 들어가 있다. 무량한 그 한계를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무량한 시간이, 세월이 너의 한 생각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네가 방금 일으킨 한 생각은 수많은 세월의 결정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 그 수많은 세월을 거쳐오면서 식 속에 담겨있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들과 감각기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그 정보의 결합, 그 결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일으키는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부에서 배웠잖아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연상이라는 정보와 깊은 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지상이라는 정보가 합쳐져서 인식이 일어나고, 즉 개념적 지각이 일어나고, 한 생각이 그러한 결과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한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내가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 미래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까지도 이 한 생각에 다 농축되어져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생각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3세가 다 농축되어져서 일어난 것이요. 그렇게 일어난 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 한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은 나의 지금까지의 역량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무량원겁 즉일념, 이건 뭐예요? 정신작용의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첫 번째,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랬죠. 인식입니다.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시간과의 관계는 무량원겁 즉일념. 반응의 부분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라고 해요. 내가 지금 일으키는 속에는 뭐예요? 내가 인식하고 그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반응하는 그 속에는 무엇이 집약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겪어왔던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을 접했는지는 모르지만 있는 정보가 다 과거, 현재, 미래에 경험한 정보, 지금 실시간으로 지각하는 정보, 그리고 그걸 토대로 해서 미래에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까지도 다 함축되어져서, 농축되어져서 반응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념 즉시 무량겁이다. 이 두 기전은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적인 마음의 측면에서는 일미진중 함시방이요 일체진중 영려시다.
9세 10세 호상즉 익물 잠난 격별성이라. 9세와 10세. 자, 이 9세와 10세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9세. 우리는 3세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도 9세라는 말은 별로 듣지는 못했죠. 3세는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의 세상, 현재의 세상, 미래의 세상입니다. 그래서 3세라고 얘기해요. 시간적으로 분류한 거죠. 과거 속에 무엇이 있어요? 과거 속에 과거가 있고, 과거 속에 현재가 있고, 과거 속에 미래. 현재 속에 또한 뭐예요? 현재 속에 과거, 현재 속에 현재, 현재 속에 미래. 미래를 또 세 가지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미래 속에 과거, 미래 속에 현재, 미래 속에 미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 합치면은 뭐예요? 9가지가 되죠. 9세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럼 그렇게 쪼개서 얘기를 하느냐? 단순히 3세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 해가지고 지나간 시간과 현재의 시간과 앞으로 올 시간을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의 흐름에 따라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3세로만 얘기하면. 근데 9세를 얘기를 하면 관점이 어떻게 돼요? 입체적이 됩니다. 그냥 시간을 3등분, 과거, 현재, 미래로 3등분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면적인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과거 속에 과거, 과거 속에 현재, 과거 속에 미래. 내가 알고 있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가 아니라 다양한 어떤 차원에서 수많은 세월이 마치 층층이 쌓이듯이 그렇게 쌓여온 시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과거의 시간, 현재의 시간, 미래의 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세계, 내가 겪어온 세계, 존재가 겪어온 세계, 존재, 윤회라는 흐름 속에서 존재가 겪어온 그것이 마치 층층이 쌓여온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9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시간입니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든 간에 그 존재는 지금의 나와는 다른 존재죠. 그걸 동일시하면은 무아사상과 배치가 됩니다. 흐름 속에서의 존재. 그 흐름과 흐름 속에서의 존재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지으면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흐름과 흐름 속에서의 존재의 관계를 분명하게 설명한 것이 무아법입니다. 그 점에서 같은 윤회를 얘기해도 인도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가 거기서 달라요. 같은 윤회라 하더라도. 어쨌든 층층이 누적되어 온 시간적인 개념을 묘사한 것이 9세이다. 9가지예요. 거기에 10세 하나를 더 얹으면 10세가 됩니다. 9세 플러스 하나 1세죠. 여기서의 10세라는 것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묘해요. 표현이. 10세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9세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의 시간이에요. 내가 겪은 자연의 시간입니다. 층층이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이어져 온 층층이 이어진 자연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되어지는 1세, 10번째 세상, 10번째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9번째까지는 층층이 이어져 온 자연의 시간, 10번째 시간, 참 그게 묘해요. 저는 그걸 인식의 시간이라고 묘사하고 싶어요. 인식의 시간. 내가 받아들인 세상, 시간. 그게 자연의 시간과 어떻게 달라요? 나는 정신활동을 일으키고 있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토대로 해서 받아들여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시간과 자연의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모든 존재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지는 시간이죠. 그 자연의 시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리적인 시간 또는 자연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아들인 시간은 인식된 시간. 이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같은 세월을 살아도 사실 뭐에 열중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시간 참 안 간다. 왜 이렇게 하루가 길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왜 이렇게 하루가 짧은 거야? 공평하게 주어지는 자연의 시간도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각자의 원인에 따라서 주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그 조건이죠. 각자가 그 시간을 맞이하는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건 원인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느껴지는 시간이 다릅니다. 인식된 시간은 느껴지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연의 시간입니까? 각자가 느끼는 시간입니까? 그건 마치 어떤 질문과 같아요.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했던 질문이죠. 너희들은 물리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즉 사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인식한, 받아들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엄연히 하나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국 내가 받아들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적인 세상은 하나인데 각자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세상은 사람 수만큼, 받아들인 존재의 수만큼 있게 돼요. 차이가 거기서 있는 것이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의 시간이 있고 그 자연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느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느끼는 시간은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자연의 시간은 일정합니다. 한치 어긋남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데, 흘러가는데, 이 인식한 시간, 느끼는 시간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났다예요. 지루할 때는 같은 자연의 시간도 엄청 지루하게 느껴져요. 근데 뭔가 내가 재밌는 거 할 때는 되게 빨라지죠.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9세와 10세를 얘기한다는 건 자연의 시간과 네가 받아들인 시간, 네가 인식한 시간이 서로 맞물려져서, 서로 뒤엉켜서, 그 맞물려져서라는 표현이 뭐냐? 호상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호자예요. 호상이라는 말은 서로 맞물려져서, 교차되어져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9세와 10세가 서로 맞물려져서, 즉, 여기서 즉자는 보통 곧즉자로 알고 있어요. 곧 이러하다 할 때, 곧. 근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아갈 즉, 진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9세와 10세가 서로 맞물려서, 서로 뒤엉켜서 나아가니, 진행되니. 우리는 자연물이에요. 나도 자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시간은 기본적으로 적용받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연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느끼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다 다릅니다. 자연의 시간과 느끼면서 받아들인 인식된 시간, 인식한 시간이 서로 그때그때 막 내 마음속에 서로 뒤엉켜서 시간적으로 객관과 주관이 서로 뒤엉켜서 그렇게 진행되어진다.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9세 10세 호상즉이요 잉불잡난 격별성이라. 참 이게 또 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잉불잡난 격별성. 내가 법성계를 접할 때 또 자주 떠올리는 언구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잉불잡난 격별성이다. 잉자는 뭐예요? 그대로 잉자예요.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자, 앞에 대꾸로 있는 표현이 뭐예요? 9세와 10세가 자연의 시간과 인식한 시간이 서로 막 뒤엉켜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대로 잉불잡난, 그대로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서로 9세와 10세가 뒤엉켜서 진행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라는 말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게 그대로 잉자입니다. 그대로 잉불잡난,
섞일 잡자죠. 어지러울 난자입니다. 그대로 잠난치 아니하고 막 뒤섞여가지고 어지럽게 뒤섞여진 구세여 10세가 뒤엉켜 그렇게 진행되는 속에서도 그대로 어지러이 섞이지 아니하고 이런 말입니다. 격별성이라. 격별이라는 건 뭐예요? 격은 떨어지다라는 얘기예요. 틈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무엇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막 뒤엉켜서 복잡다단하게 마음의 작용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들어오는 정보가 복잡다단하니 그거에 대한 인식과 반응 역시도 참 복잡다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작용에 휘말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마치 무엇과 같아? 뚝 떨어진 것처럼 그런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현상과 떨어진 것처럼 떨어져서 달리 이루어진다. 별성입니다. 격별성. 아까 얘기했듯이 이룰성자란 말이에요. 불수자성 수연성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루어간다라는 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지어져 간다. 마음이 작용해 간다라는 표현. 그걸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시간과 공간적으로도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걸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체와 용, 앞에 첫 번째 면을 체의 상태에 대한 묘사라고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 면이 그 작용에 대한 묘사라고 했어요. 그걸 마무리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존재의 체와 상태에 대해서 언급이 맞춰진 거예요. 갈무리하는 말 표현입니다. 그대로 잠난치 아니하고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 복잡다단한 현상을 작용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영향 없이 마치 따로 떨어진 것처럼 영향 없이 본래의 그 상태 그대로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유지해간다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겠어요? 제일 먼저 얘기한 법성,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의 진성, 그겁니다. 법성 또는 진성이 지금까지는 존재의 상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작용에까지 복잡다단하게 전개되어지는 작용에까지 언급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잡다단한 그 작용 속에서도 본래의 성품은 마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 일어나는 현상에 의해서 마음의 현상에 영향받지 않고 그 현상은 어디로부터 일어나요? 성품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에서 일어난 그 복잡다단한 그 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은 체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더라도 그 작용의 기반이 되어지는 체의 상태는 원래의 상태 그대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표현함으로써 체와 용을 여기서 딱 갈무리라는 거예요. 용과 체의 관계를 다시 그 한 표현으로서 딱 정리를 하는 겁니다. ing불잡난 격별성이다. 이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공부의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돼요? 체와 용, 마음의 체와 용을 얘기할 때 체의 상태를 무결한 상태, 일체의 어떤 끄달림이나 본래의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 소위 말해서 마음의 때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쪽으로 공부의 목표를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작용을 통해서, 물든 작용을 통해서, 복잡다단하게 일어나는 작용을 통해서 관찰함으로써 결국은 무엇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마음의 때, 존재의 상태에 있는 마음의 때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아무리 물든 작용을 설령 일으킨다 하더라도 너의 본래의 성품은 그 물든 작용과 상관없이 본래 그대로 여전하다. 소위 말해서 뭐죠? 너는 지금 중생심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의식의 본질은 불성이다. 마음의 본질은 불성이다. 부처의 성품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ing불잡난 격별성이에요. 이걸로서 존재의 상태와
그 작용에 대해서 딱, 그리고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존재의 본질의 상태는 여전하다, 그대로다라고 해서 칼무리를 딱 칩니다. 그 다음부터 언급되어지는 초발심시 변정가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러한 존재의 체와 용을 확실히 깨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 묘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